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침대 모서리를 잡아야 하셨던 적이요. 아니면 계단을 내려가다가 무릎이 후들거려서 난간에 의지하셨던 적이요. 장을 보고 집에 오는데 장바구니가 예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지셨던 적이요. 맞습니다. 그 느낌, 제가 정말 잘 압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변화가 찾아올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나이 드는 거 어쩔 수 없지. 그냥 조심하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생각을 딱 바꿔드리러 왔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 절대로 그냥 두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특별한 방법 없이 매일 드시는 밥상에서 해결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릴 채소 5가지만 꾸준히 드시면 근육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왜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오늘 이야기가 더 쏙쏙 들어오거든요. 사람의 몸은 마치 집 같습니다. 근육은 그 집의 기둥이에요. 기둥이 튼튼하면 집 전체가 안전하고 기둥이 허물어지면 집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기둥, 즉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속에서 근육세포를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벽돌 같은 역할을 합니다. 벽돌이 없으면 기둥을 세울 수 없듯이 단백질이 없으면 근육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단백질을 흡수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단백질을 조금만 먹어도 근육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예전만큼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게다가 밥맛도 예전만 못하고 드시는 양도 줄어드셨을 거예요. 이 2가지가 겹치면서 근육이 서서히 줄어드는 거랍니다. 의학 쪽에서는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그냥 나이 들면서 근육이 녹아내리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근육이 줄면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넘어지면 골절이 옵니다. 골절이 오면 누워 계셔야 하고, 누워 계시면 더 빨리 몸이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실제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데 있어서 낙상골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어떤 연구에서는 73살 이후 넘어져서 골반을 다치신 분들의 상당수가 2년 이내에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 절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근육을 지키는 것, 그게 곧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0세 이후 근육을 살리고 유지하는 채소 5가지, 하나씩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채소, 두부의 원료, 바로 콩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시골 외갓집에서 맷돌로 콩을 갈아 만든 두부 드셔보셨나요? 그 구수한 냄새, 지금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콩이 지금 여러분의 근육을 지켜줄 첫 번째 채소입니다. 콩은 식물성 음식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마른 콩 100g 기준으로 무려 35g에서 37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계란 한 개에 단백질이 대략 6g에서 7g 정도 들어있으니 콩의 단백질 농도가 얼마나 높은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콩에는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근육을 만들 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콩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아미노산, 이게 뭔지 쉽게 말씀드릴게요. 단백질을 집으로 비유하면 아미노산은 그 집을 만드는 벽돌 한 장 한 장이에요. 벽돌이 다 갖춰져야 튼튼한 집이 지어지듯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있어야 근육이 제대로 만들어진답니다. 콩, 특히 메주콩이라 불리는 대두는 이 필수 아미노산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이런 이유로 영양 전문가들 사이에서 콩을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을 갈아서 만든 거라 소화도 잘 되고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딱 좋아요. 부드럽게 졸여 드셔도 좋고 굽거나 찌개에 넣어 드셔도 훌륭합니다. 또 한 가지, 콩물, 즉 두유도 참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두유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자연스럽게 단백질 보충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콩을 너무 날것으로 많이 드시거나 한꺼번에 과하게 드시면 소화가 힘드실 수 있어요. 특히 드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시다면 양을 줄이시고 두부처럼 가공된 형태로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신장, 즉 콩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조심하셔야 할 수 있으니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콩 하나만으로도 근육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나머지 채소들과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훨씬 배로 올라가요. 세 번째 챕터, 두 번째 채소, 초록빛 보물, 브로콜리. 여러분, 마트 채소 코너에 가시면 초록색 작은 나무처럼 생긴 채소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에이, 그거 좀 어색하게 생겼잖아요, 선생님.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고 나면 당장 마트에 가서 사오시고 싶으실 거예요. 브로콜리 100g 안에는 단백질이 약 2.5g에서 3g 가까이 들어있어요. 채소치고는 정말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브로콜리의 진짜 힘은 다른 곳에 있어요. 바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인데요. 어려운 이름이죠?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브로콜리 안에 있는 근육 지키는 수호신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을 갈아서 만든 거라 소화도 잘 되고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딱 좋아요. 부드럽게 졸여 드셔도 좋고 굽거나 찌개에 넣어 드셔도 훌륭합니다. 또 한 가지, 콩물, 즉 두유도 참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두유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자연스럽게 단백질 보충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콩을 너무 날 것으로 많이 드시거나 한꺼번에 과하게 드시면 소화가 힘드실 수 있어요. 특히 드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시다면 양을 줄이시고 두부처럼 가공된 형태로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신장, 즉 콩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조심하셔야 할 수 있으니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콩 하나만으로도 근육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나머지 채소들과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훨씬 배로 올라가요. 세 번째 챕터, 두 번째 채소, 초록빛 보물, 브로콜리. 여러분, 마트 채소 코너에 가시면 초록색 작은 나무처럼 생긴 채소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에이, 그거 좀 어색하게 생겼잖아요, 선생님.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고 나면 당장 마트에 가서 사오시고 싶으실 거예요. 브로콜리 100g 안에는 단백질이 약 2.5g에서 3g 가까이 들어있어요. 채소치고는 정말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브로콜리의 진짜 힘은 다른 곳에 있어요. 바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인데요. 어려운 이름이죠.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브로콜리 안에 있는 근육 지키는 수호신이라고요. 세 번째 채소, 철분 가득 시금치. 이번엔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채소입니다. 바로 시금치예요. 어머니 세대에서는 시금치 된장국, 시금치 나물이 밥상에 늘 올라왔죠. 그런데 그게 그냥 전통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 지혜를 이미 알고 계셨던 거랍니다. 시금치는 채소 중에서도 철분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철분이 근육이랑 무슨 관계냐고요?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위장에서 소화되고 흡수되어 에너지가 됩니다. 그 에너지가 근육으로 전달되어야 근육이 힘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너지를 근육까지 배달해 주는 게 바로 혈액 속의 적혈구입니다. 마치 산소와 영양소를 근육까지 나르는 배달 트럭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배달 트럭, 즉 적혈구를 만드는 핵심 재료가 바로 철분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적혈구가 줄어들고 적혈구가 줄면 근육의 에너지가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금세 피로해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거랍니다. 어르신들 중에 밥을 먹어도 늘 피곤하다, 다리가 무겁다 하시는 분들 혹시 철분 부족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금치에는 철분 말고도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마그네슘이 뭐냐고요?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것을 조절하는 물질이에요. 마치 문의 경첩 역할을 하는 거죠. 경첩이 없으면 문이 삐걱거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 즉 쥐가 잘 납니다. 주무시다가 발바닥이나 종아리에 쥐가 나신 적 있으신가요? 한밤중에 갑자기 종아리가 뭉치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 쥐가 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마그네슘 부족일 수 있어요. 시금치를 꾸준히 드시면 그 증상도 줄어든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또 시금치에는 비타민 K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 K가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근육이 아무리 좋아도 뼈가 약하면 소용없죠? 근육과 뼈는 함께 지켜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시금치 드실 때 한 가지 꼭 알아두실 점이 있어요.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수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금치는 반드시 데쳐서 드세요. 데치면 수산이 대부분 빠져나가거든요.
날 것으로 드시지 마시고 꼭 한번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채소, 작지만 강한 완두콩. 자, 이제 네 번째 채소입니다. 혹시 완두콩 드셔보셨나요? 밥에 넣어 드시거나 조림으로 드시거나 아니면 콩밥으로 드셨을 거예요. 완두콩은 사실 일반 채소라기보다 콩류에 가깝지만 채소처럼 풋콩 상태로 드실 수 있어서 오늘 이 목록에 넣었습니다. 완두콩, 특히 풋완두콩은 100g당 단백질이 약 5g에서 6g 가까이 됩니다. 채소 중에서는 정말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완두콩의 진짜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류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근육을 만드는 과정에서 류신은 마치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류신이 있어야 우리 몸이 지금 근육 만들 준비됐다 라는 신호를 켜거든요. 류신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근육이 잘 안 만들어져요. 반대로 류신이 충분하면 단백질 합성, 즉 근육 만들기가 훨씬 효율적으로 일어납니다. 60세 이후에는 이 류신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류신이 조금만 있어도 근육 합성 스위치가 잘 켜졌는데 나이가 들면 그 스위치가 잘 안 켜지거든요. 그러니 류신이 풍부한 완두콩을 꾸준히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완두콩은 밥에 넣어 드시면 색깔도 예쁘고 영양도 좋아요. 아니면 완두콩 수프를 만들어 드셔도 됩니다. 따뜻하게 끓여서 한 그릇 드시면 속도 편하고 영양도 듬뿍 챙기실 수 있어요. 냉동 완두콩도 괜찮습니다. 생완두콩이 없는 계절에는 냉동동 완두콩을 사용하셔도 영양 성분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보관이 편리하니 냉동실에 하나 넣어두시고 수시로 활용해 보세요. 자, 여기서 또 잠깐 멈춰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많은 분들께 이런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시니어 행복건강TV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채소, 향기로운 힘, 부추.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채소입니다. 이 채소는 냄새가 조금 강하지만 그만큼 효능도 강합니다. 바로 부추예요. 부추 많이 드시죠? 부추전, 부추무침, 부추국 등 우리 밥상에 꽤 자주 올라오는 채소인데요. 이 부추가 근육 건강에 이렇게 대단한 역할을 하는지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부추의 특유한 냄새, 바로 알리신 때문에 납니다. 마늘에도 있는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 알리신이 근육이랑 어떤 관계가 있냐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 에너지 변환 과정에서 비타민 B1이 꼭 필요한데요. 알리신이 바로 이 비타민 B1이 몸속에서 훨씬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1이 풍부하게 흡수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근육이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이 높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근육이 더 오래, 더 힘있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경기 중에 지치지 않으려고 에너지 보충을 하잖아요. 부추의 알리신은 우리 몸속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랍니다. 게다가 부추에는 비타민 A도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탁월합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이것저것 잘 안 보이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몸도 자꾸 처진다 하시는 분들, 부추를 꾸준히 드시면 그런 부분에도 도움이 됩니다. 부추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부추 무침입니다. 된장이나 간장에 살짝 묻혀 드시면 반찬으로도 좋고 밥 반 공기만으로도 든든해지거든요. 부추전도 훌륭합니다. 달걀이랑 함께 부쳐 드시면 단백질과 알리신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어요. 부추와 달걀은 정말 환상의 짝꿍이랍니다. 단, 부추를 너무 많이 드시면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속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적당량을 천천히 드시고 몸의 반응을 보아가면서 양을 조절해 주세요. 일곱 번째, 이 채소들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5가지 채소를 알아봤습니다. 콩, 브로콜리, 시금치, 완두콩, 부추. 이 5가지를 아셨으니 이제 어떻게 드시면 더 좋은지도 알려드려야겠죠? 첫 번째로, 한 번에 몰아서 드시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니까 오늘 저녁에 한꺼번에 많이 먹어야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이 한 번에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나머지는 몸이 다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에 고르게 나눠서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로, 운동과 함께 드세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무거운 아령을 들거나 헬스장에 가실 필요 없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 뒤쪽을 잡고 제자리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에 10번씩 해보세요. 아니면 벽에 손을 짚고 벽 팔굽혀 펴기를 10번씩 해도 됩니다. 이런 가벼운 근육 사용이 있어야 단백질이 그 자리에 가서 근육으로 쌓입니다. 운동 없이 단백질만 드시면 그 단백질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못 찾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물을 충분히 드세요. 근육의 70% 이상이 수분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근육도 말라가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물 한 잔 드시는 습관 꼭 들이세요. 네 번째로, 단백질 채소와 다른 영양소를 함께 드세요. 예를 들어, 두부를 드실 때 김치와 함께 드시면 소화가 더 잘 되고요. 브로콜리를 드실 때 올리브유를 살짝 뿌리시면 지용성 영양소 흡수가 잘 됩니다. 시금치 무침에 참기름 한 방울 넣으시는 거, 그냥 맛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영양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여덟 번째,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위험이 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어떻게 근육을 채우는지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경각심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근육이 줄어드는 게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줄면 우선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기초대사량이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몸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입니다. 근육이 많으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서 살도 잘 안 찌고 혈당도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같은 양을 드셔도 혈당이 더 쉽게 오르게 됩니다. 당뇨 걱정 있으신 분들, 특히 잘 들으세요.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근육은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혈당이 올라갔을 때 그 혈당을 끌어다 쓰는 게 바로 근육이거든요. 근육이 많으면 혈당이 자연스럽게 안정이 되고 근육이 없으면 혈당이 높이 올라간 채로 머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근육이 줄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인데요. 근육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만드는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저장소 역할도 합니다. 병이 났을 때 우리 몸이 싸우는 데 필요한 재료를 근육에서 꺼내오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많은 분들이 같은 감기에 걸려도 더 빨리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육이 줄면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됩니다. 몸이 약해지니까 밖에 나가기도 싫어. 혹시 넘어질까봐 걷기도 두려워. 이런 마음이 드시기 시작하면 점점 활동이 줄고 더 빨리 약해지는 악순환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이 채소 5가지를 꾸준히 드시고 근육을 지키는 것이 60세 이후 건강한 삶에 정말 기초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아직 못 보신 어머니, 아버지, 형제, 이웃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9번째, 실제 이야기로 배우는 근육 회복의 기적.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실제와 비슷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2살 되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예전에 장을 혼자 보러 다니셨는데 어느 날부터 장바구니가 너무 무거워서 혼자서는 못 가시겠더라는 거예요. 계단을 오를 때도 난간을 꼭 잡아야 했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식탁을 짚어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셨더니 근감소증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때부터 식단을 조금씩 바꾸셨습니다. 아침마다 두유 한 잔, 점심 밥상에는 시금치 나물이나 브로콜리 반찬, 저녁에는 두부조림이나 완두콩이 들어간 콩밥을 드셨어요. 거기에 하루에 한 번 아파트 복도를 왕복으로 천천히 걷는 것도 더하셨고요. 석 달이 지나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셨는데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시다가 문득 깨달으셨대요. 장바구니가 예전보다 가벼운 것 같다고요. 아니, 사실 장바구니는 그대로였어요. 본인의 팔 힘이 조금씩 돌아온 거죠. 반년이 지나자 계단을 난간 없이도 천천히 오르내릴 수 있게 되셨어요. 1년이 지나자 손녀랑 같이 가까운 공원 산책을 즐기실 수 있게 되셨고요.
이분이 특별한 약을 드신 게 아닙니다. 수술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저 매끼 밥상에 오르는 채소 반찬을 조금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절대 늦지 않았어요. 10번째,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하루 식단 예시. 자, 그럼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채소를 실제로 어떻게 식단에 넣으실 수 있는지 하루 예시 식단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침은 이렇게 해보세요. 따뜻한 두유 한 잔과 함께 시금치 된장국 한 그릇. 두유로는 콩 단백질을 보충하고 시금치 된장국으로는 철분과 마그네슘을 챙기는 거예요. 여기에 밥 반 공기만 드셔도 든든한 아침이 됩니다. 점심은 이렇게 드세요. 완두콩이나 검은 콩을 넣은 잡곡밥에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 참기름과 간장에 무친 것을 반찬으로 올리세요. 국은 두부 넣은 미소 된장국이나 맑은 국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부추 달걀볶음 하나와 두부조림, 여기에 따뜻한 밥반 공기면 됩니다. 저녁은 소화 부담이 없도록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부추와 달걀의 조합으로 단백질과 알리신을 함께 챙기세요. 이 3끼 식단 어렵지 않죠? 재료들도 모두 마트나 재래시장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가장 비싼 보약보다 훨씬 저렴하고 훨씬 맛있고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매일 꾸준히 드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건강이란 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마지막 챕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자,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60세 이후 근육을 살리고 유지하는 채소 5가지. 첫 번째, 콩과 두부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왕이자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근육의 재료를 직접 공급해줍니다. 두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설포라판 성분이 근육세포를 보호하고 비타민C가 관절 주변 조직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 시금치입니다. 철분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근육의 에너지를 잘 전달되게 하고 근육경련을 예방해줍니다. 네 번째, 완두콩입니다. 유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5번째, 부추입니다. 알리신이 비타민 B1 흡수를 도와서 근육이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을 높여줍니다. 이 5가지 채소, 오늘부터 밥상에 하나씩 올려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 하나가 익숙해지면 둘이 익숙해지면 셋, 천천히 하나씩 늘려나가세요.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고 해서 약해지기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60세 이후에도 충분히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채소 5가지가 그 시작이 되어드리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육이 살아나면 몸이 살아납니다. 몸이 살아나면 삶이 살아납니다. 삶이 살아나면 행복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시니어 행복건강TV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